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는 작업에 수도권 지자체와 교육청이 착수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데요. 서울시의회 김용기 의장은 최근 성명을 내서 학생 인권 조례 등 서울의 교육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학생 인권 조례 존치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9월 말쯤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의 책무성 관련 조항을 조례 내용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 공사 과정을 동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를 100억 원 미만의 공공, 민간 공사장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렸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가 모두 참여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도는 아파트 입주 전후에 이루어지는 품질 점검의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품질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점검 대상을 넓히고 점검 횟수도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이 전용 콜택시를 한 번 부르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41분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서울시가 이를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콜택시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에서 모두 652대가 운영 중인데요. 시는 올해 말까지 692대로 2025년까지 870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차를 배차하고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투입해 부족한 운전원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쯤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시도를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던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청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단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당황하신 시민들 많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수도권에 종종 있을 거란 예보인데요. 곽자연 기자가 앞으로의 기상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돼 역대 최고의 극한호우를 기록했던 올해 장마가 끝났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고 평균 강수량은 648.7mm로 역대 3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마 기간 대비 강수량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내린 강우 강도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최고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라권은 역대 1위 장마철 강수량을 경신했고 경상권은 2위, 충청권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엿새간 330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올 장마의 수도권에는 520.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되는 동시에 장마 전반부에는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동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 후반기에는 정체전선이 중남부에 머물면서 강한 비를 뿌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수도권의 시간당 40mm 이상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